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시청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에런 놀라랑 에버시인데, 일단 놀라가 지금 필라델피아 로테이션에서 조금 못 믿을 만한 놈이죠. 얼마 전에 근데 페인터는 좀 좋은 면모를 보여주던데 과연 놀라도 반등할 수 있을지. 어쨌든 최근에 한번 좋은 면모를 한번 딱 보였었다가 마이애미 전에 그 이후에 또 안 좋기도 하고, 이닝 소화도 지금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의 모습, 200이닝가량 먹어주고 3점대에다가 볼넷 안 주고 피홈런 리스크만 조금 있는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안 좋은 부분만 다 노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구도 안 잡혀, 방어율도 지금 몇 시즌 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작년에도 5점대였는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작년 성적이랑. 여기다가 피홈런도 벌써 9방이에요. 그래서 놀라의 상태가 썩 좋지가 못하다. 대신에 이제 놀라가 뭐 신시내티한테는 조금 뭐 잘했던 기억들이 약간 있는데, 이게 대부분 뭐 22년, 23년 그나마 놀라가 좀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딱히 뭐 좋을 거는 그렇게 없어 보인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어제 경기도 슈아버가 빠졌었는데 그 전까지 홈런 엄청 잘 치고 있었잖아요. 매번 이렇게 막 슈아범 터쳐주고, 올 시즌 홈런 지금 20개로 1등인데 질병 때문에 아웃이 됐다가 오늘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질병 이슈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막 하포 혼자 좀 고생하고 이랬는데, 그 전까지 막 알렉봄 같은 애들 요즘에 살아난 건 있었지만은 딱히 어제는 번즈한테 좀 곤약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에버 최근에 4경기 정도 회복세죠. 그 전까지는 너무 안 좋았는데 사실 뭐 공의 구속이 느려졌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작년이랑 뭐 세부 스탯 차이가 별로 없는데 너무 안 좋았다. 근데 일단은 좀 회복하는 면모들이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요즘 필라델피아 봤다가 좀 상승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만, 넓게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선발상으로는 저는 에버시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뭐 매번 이제 맞대결 때마다 신시내티가 아주 못한 것도 아니었었고, 나는 그래서 신시내티 쪽이 오히려 좀 끌리는, 이거는 뭐 필라델피아 뭐 빠따적이나 이런 걸로 우세할지라도 저는 놀라를 믿고는 못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버시 좀 더 나을 거다. 에버시 한 이닝만 좀 더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7이닝을 뚫는 경기가 별로 없어서 저는 일단 에버 쪽으로 좋게 보고, 9.5 기준에는 저는 언더 보고 싶은데요. 솔직히 뭐 언더버는 그리 맛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입니다. 마츠랑 바즈고요. 이제 마츠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라 가지고, 그 전에 부상자 명단 가기 전에 2경기가량 되게 좋았었거든요. 아마 6이닝, 7이닝 막 이렇게 먹어주고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돌아오는 거라서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면 뭐 숄텐스 같은 애들이 길게 뛸 수도 있는데, 글쎄 템파베이도 좀 이제 선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츠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불투명하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경기가 또 이 낮 경기인데, 마츠는 그동안 꾸준하게 낮 경기 때 좋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낮 경기 때 좋은 면모들이 있다. 여기다가 또 볼티모어는 좌한 상대로 되게 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템파베이가 지금 이제 홈에서는 리그 전체 1등이거든요. 18승 5패로. 근데 28승 5패도 내용이 14승 1패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홈에서는 좀처럼 무너지지가 않는다. 뭐 상대인 쉐인 바즈, 원래 템파베이 소속이었었죠. 오랫동안 유망주로 크다가. 뭐 최근에는 근데 좀 초반에 맞더라고 끝까지 좀 이어가는 면모는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뭐 좋지는 않은 시즌입니다. 딱히 얘를 높이 칠 건 없다. 저는 뭐 아주 낮게 보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템파베이가 폼이 좋은데 이거를 막 바즈의 캐리로 이겨낼 거다, 그런 생각까지 잘 안 들더라고요. 바즈가 살짝 회복세인 거는 맞지만은 그거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양팀의 차이가 큰 것 같고, 템파베이는 이제 뭐 낮 경기라는 보너스, 마츠가 낮 경기에 강하다,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좀 뭐 일단 템파베이 쪽으로 좀 보고 싶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런 낮 경기의 영향이나, 그리고 이제 갓 복귀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무섭다면은 뭐 오바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템파베이 이런 홈발 바탕으로 이 정도 배당이면 못 갈 거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템파베이를. 그 다음 미네소타의 휴스턴인데 라이언이랑 버로우스입니다. 라이언은 원래 얘가 좀 부상이 좀 길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뭐 돌아오더니 최근에도 그냥 경기력이 좋습니다. 2경기가량 뭐 다 6이닝 2실점으로 안타도 많이 안 맞고, 원래 라이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이 기간 동안 또 이제 홈런도 없었거든요. 매번 말하는 라이언의 리스크는 이제 홈런인데, 올 시즌은 분명 확연하게 예년보다는 좋지만은 여태까지 휴스턴을 만났을 때 이게 되게 안 좋았거든요. 통상 이제 휴스턴 상대로 8경기 동안, 작년에 꽤 좋은 시즌이었잖아요. 작년에 한번 7이닝 2실점으로 그때 뭐 피홈런 하나 맞고 좋은 경기가 있었지만은, 그 전까지 다 하면은 8경기 동안 피홈런 12개에다가 엄청나게 안 좋은 시즌이 있었다. 얘가 이제 24년에도 좀 좋은 페이스를 가다가 특정 구간 한 4-5경기 사이에서 피홈런 13개 맞아가지고 좌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휴스턴 만나가지고 피홈런을 4방 맞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그래서 이런 휴스턴 같이 올 시즌도 홈런 60개에다가 이런 홈런 잘 치는 팀한테 고생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휴스턴한테는 그런 면들이 두드러졌던 편이에요. 오늘은 과연 라이언이 어떨지. 최근에는 괜찮긴 한데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전 좀 의심하고 있는 상태고, 뭐 버로우스는 얘는 뭐 좋게 볼 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신시애티랑 보스턴전 잘하더니 바로 또 시애틀한테 개점하는다든지 피홈런 많이 맞고 이러면서 그냥 뭐 땜빵 선발인데 작년에 피츠버그에서는 그래도 좋을 때가 있었지만은 올 시즌은 지금 휴스턴 와서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그날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얘를 믿고서 휴스턴을 좋게 보기도 어려워. 그냥 이 경기의 킥이라면은 라이언이 휴스턴한테 매우 약했다. 휴스턴이 뭐 우한 상대로 원정. 이제는 이제 그 OPS 탑5 자리도 뺏길 정도로 요즘에 빠따가 좀 약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제 경기도 뭐 어렵게 이겼습니다. 맥컬러스랑 매튜스 이 구도면은 사실 맥컬러스를 좋게 볼 게 없는데 이것도 이겼거든요. 저득점 게임으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이 경기는 뭐 배당 같은 거가 뭐 라이언 경기라고 미네소타가 1.46을 받았다. 저는 이런 경기는 정배 방향은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휴스턴 역배나 오바 같은 거 늘 말하지만은 뭐 요즘처럼 이렇게 양팀이 빠따가 별로면 모르겠는데 라이언도 어쨌든 터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버러우스도 좋게 볼 게 없다. 여기다가 양팀은 늘 이런 불펜 리스크를 달고 사는 팀이다.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저는 뭐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지금 미네소타가 한 점차 게임이 엄청 많거든요. 요즘 미러키와의 시리즈 때도 다 한 점차 게임이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뭐 타이트한 게임이라면 생각해 보실 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텍사스인데 프리랜드랑 라이터입니다. 자, 카일 프리랜드는 일단 요즘에 좀 문제가 대놓고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의 구속 하락이 많이 보이거든요. 원래부터 빠른 공을 던진 선수가 아닌데 일단 바로 직전 경기 때 여기는 뭐 1.2마일이라고 나오지만은 얘가 그래도 원래 한 92.4마일 정도? 뭐 93마일 사이? 그 정도를 던지는 놈들 일단은 올 시즌 구속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갖고 예년에 비해서 이미 떨어진 구속인지라 여기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는 안 지키는데 거의 뭐 한 2마일가량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 경기 때도 이때도 구속이 많이 안 나왔던 편이에요. 한 1.56마일가량 원래는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 두 경기가량 프리랜드가 이런 것들을 못 살리고 있다. 그리고 원래 얘도 이제 작년에도 너클 커브가 제일 장점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너클 커브의 구사 빈도가 되게 낮은 것들이 보입니다. 주력 구종들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적게 던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작년에 써먹을만한 게 이 너클 커브였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마이너스 오기도 하고 썩 좋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장점으로 삼을 만한 게 거의 없다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텍사스가 이제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 이럴 때는 되게 약했다고 하는데 오늘 뭐 쿠어스 필드이긴 하지만은 원래부터 좌한 상대로 텍사스는 오피스가 제일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올려치기에도 이 프리랜드가 지금 현재 텍사스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한테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이 쓰여. 텍사스의 좌한 상대의 약점 이런 것들이 뭐 프리랜드라면 좀 쉽게 갈만하지 않을까. 잭 라이터도 제가 여러 번 이제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올 시즌 좀 스타트가 안 좋잖아요. 그나마 직전 경기 때는 7인 2실점으로 휴스턴을 밟아 죽였다. 그냥 예년에 비해서는 뭐 포심의 위력이 막 그렇게 드러나지까지는 않는데 또 이제 쿠어스라서 문제죠. 제가 어제도 쿠마로코가 첫 쿠어스라서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은 어쨌든 두 선수 모두 다 예년에 비해서 땅볼 유도 비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라이터가 분명 쿠어스라서 문제가 될 만은 하지만 그거보다도 현재 이제 프리랜드의 리스크 그게 훨씬 더 커 보인다. 뭐 그런 방향으로 텍사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번 말했지만 텍사스는 이렇게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도 있고요. 뭐 어제도 16안타 하나 치고 그전 경기 때도 뭐 10안타 정도면 충분히 잘 쳤으니까 오늘은 좀 더 이제 텍사스가 빠따에서의 우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바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다음은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지금 다저스랑 샌디에고 시리즈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은근 좀 이제 라이벌 의식이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메리 켈리가 최근에 한 두 경기가량 회복세죠. 매치 전 7이닝 2실점 콜로라도한테 쿠어스 가가지고 이제 완투승을 하고 쿠어스에서도 솔로런 하나밖에 안 맞았었고 요즘에 좀 회복세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켈리답지가 않았어. 그래가지고 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세아 기미가 드디어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바로 좋은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것도 좀 깎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타일러 말리 그냥 뭐 그저 그래요. 가끔 가다가 이제 좋은 날이 있긴 한데 그런 게 자주 나타나지가 않는다. 작년에는 되게 믿을만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좀 복잡하죠. 저번 경기도 이제 또 구속도 안 나오고 안타도 많이 맞고 이런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타일러 말리가 지금 딱히 켈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은 말리가 여지껏 보여준 모습이 켈리보다 앞선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켈리는 또 샌프란시스코한테 맞대결 전적이 굉장히 좋다. 물론 이제 옛날에 켈리가 잘했던 시기가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회복세니까 본다면은 샌프란시스코한테 특히나 이 체이스 필드에서는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10경기 동안 2.16 피홈런도 많이 안 맞고 매번 이닝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먹은 거죠. 그래서 켈리는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한테 특히 홈인 경우에는 강점이 좀 많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이게 원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뭐 달라지거나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고생한 적이 있지만은 원정에서도 잘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샘프한테는 매번 강한 면모를 보여왔었다.
그런 것들 생각해야 되고, 그나마 뭐 샘프에서는 지금 이제 데버스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스나 데버스는 살아나고 있는데, 솔직히 요즘 이정호 선수도 조금 별로고, 체프먼이 진짜 못하죠. 나는 체프먼은 좋아하는 놈인데, 공격이 너무 별로야. 그런 것들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빠따적으로도 별로 나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초반에 넬슨이 좀 휘둘리다가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7이닝을 먹고 나서는 역전의 발판을 다졌잖아요. 또 이제 케텔 마르테가 좀 살아나고 있고 뭐 역전 3런까지 해서 그런 거 상으로는 그냥 애리조나가 지금은 빠따 폼이 샘프보다는 좋다. 뭐 원래부터 올라우드 엄들이었었고요. 한 가지 더 본다면은 여기 있는 이제 말리도 두 번째 구종으로 스플리터를 좀 많이 던지거든요. 말리도 스플리터를 좀 많이 던지는데 애리조나는 스플리터라는 구종에 대해서는 가장 리그에서 약한 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언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는 해요. 베이스 자체는 에리승으로 삼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걱정된다면은 샌프란시스코를 높게 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봐서 애리조나 쪽이나 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애틀 대 화이트삭스고요. 행콕이랑 버크네요. 이 구도가 지금 매번 좀 타이트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경기도 이제 브라이스 밀러 대 앤서니 케이 둘 다 뭐 좋아지고는 있었지만은 이 경기도 이제 2대1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되게 안 났다. 꾸준하게 지금 시애틀이 빠따를 좀 못 잡고 있는 면모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화삭도 그전까지 뭐 홈런 엄청 잘 치다가 이제 뭐 시애틀과의 시리즈는 살짝 죽은 게 보이기는 해요. 뭐 그나마 좀 이제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가니까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에머슨 행콕도 올 시즌 좋은 시즌입니다. 시즌 초반에 여러 선수들 시애틀의 막 그런 선발 투수들이 좀 별로일 때 자리를 잘 잡아줬었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뭐 이닝 소화는 괜찮은데 실점이 조금 있는 날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나쁘게 볼 건 없지만은 늘 이제 홈런 리스크는 있었다. 올 시즌도 53이닝에 홈런이 8개면은 예년이랑 뭐 비슷한 수준이어서 여전히 홈런은 좀 이제 맞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뭐 출루가 적으니까 몰아서만 안 맞으면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션 버크는 요즘에 이닝 소화가 조금 별로입니다. 최근의 경기들에서는 그전만큼 좀 좋은 모습이 안 나오대. 어찌 보면은 그냥 한 두세 게임만 좋은 걸 수도 있다. 그냥 나는 버크는 좀 무서워 보이기는 해. 저번에 뭐 시애틀한테도 4.1이닝 6실점으로 고전 하나 또 있었고요. 좋게 볼 건 별로 없다. 뭐 그런 건데 나는 그냥 이 경기는 시애틀이 조금 빠따가 별로 같아서 행콕의 이런 홈런 리스크 글쎄요. 난 그냥 지금은 시애틀이 그다지 정배로서의 메리트가 없는 팀이라고 봐서 그냥 저는 그것 때문에 화싹을 보는 셈입니다. 솔직히 버크가 행콕보다 낫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시애틀의 빠따 믿고 막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7.5 기준으로는 뭐 언더도 보고 싶은데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화싹이 옆에 볼게요.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 저는 이 시리즈 또 말씀드리는 게 얘네들 맞대결 상으로 언더가 되게 많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언더가 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 시즌까지 맞대결 18번 중에서 13번이나 언더다. 그래서 72.2% 정도로 언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자, 오늘 디트로이트는 이제 드류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원래 타이 매든이 한 6이닝 하나 던지다가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등판 때 걔가 이제 공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일찍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류 앤더슨이 급하게 올라와서 4이닝 동안 아주 좋은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 승리를 또 견인하는 모습이 있었다. 일단은 뭐 넓게 봐야겠지만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되게 잘했는데 사실 디트로이트는 자리가 그렇게 없다가 지난번 경기 꼭 조금 좋았다. 근데 그전에는 아주 뭐 만족스러운 모습까지는 아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테너 바이비. 자, 제가 저번에도 테너 바이비를 얘기를 드리면서 이 친구가 이 친구 등판 때 올 시즌 클리블랜드 10경기 중에서 1승 9패다. 저번 경기도 졌습니다. 뭐 테너 바이비가 6.2이닝 3실점이면 충분히 제 몫을 한 거긴 한데 결국에는 뭐 팀이 또 졌거든요. 바이비 경기에 운이 좀 일단 안 따른다. 그리고 저번 경기도 바이비가 이제 홈이었었는데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제가 매번 좀 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원정으로 가게 되면 피안타나 피홈런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나마 홈게임이 많았는데 오늘 또 이제 원정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비는 리스크가 조금 더 생길만하지 않나. 그냥 뭐 전체적으로 나는 올 시즌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래도 요즘에 폼은 좋았는데 일단은 이 친구 0승 6패인 것처럼 뭐 기록 대비 사실 승패 성적은 좀 운이 안 따랐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바이비 경기 때 클리블랜드가 많이 좀 못 이겼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디트로이트가 지금 폼 매번 말하는 디트로이트가 뭐 작년에는 빠따도 좋고 뭐 스쿠발 비롯해갖고 뭐 선발도 좋았지만은 지금은 선발진들이 굉장히 붕괴가 된 상태에다가 사실 빠따적으로도 뭐 맥고니글이나 그린 이런 애들 말고는 잘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나는 그런 상태면은 사실 뭐 디트로이트를 이렇게 막 올려칠 수는 없는데 오늘도 그냥 좀 클리블랜드가 저는 어제도 어렵게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막 편한 선택지까지는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저는 클리블랜드를 못 볼 것 같고 디트로이트 역배라고 한 점 차? 그리고 사실 뭐 7.5 기준에 오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글쎄 바이비를 디트 빠따가 얼마나 공략을 해주냐인데 개인적으로 바이비가 저는 한 3, 4실점가량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오바? 차라리 오바가 낫지 않을까 7.5면은 여기 언더가 되게 많다고 하지만 그런 기록발로 역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저는 오바를 좀 더 우선시 해볼게요.
그리고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정크랑 세일인데 젠슨 정크 저번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 사실 얘가 그렇게 막 커리어 내내 엄청 막 두드러 맞았던 경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템파베이한테 10피안타 받고 5.2이닝에 뭐 7실적으로 그냥 아주 KO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때 뭐 서로 간에 좀 도루 같은 것들 많이 하는 애들이었는데 그거에 좀 휘둘린 바도 있었었고 볼넷도 많이 저지르고 홈런도 2방 맞고 그냥 커리어 중에 가장 안 좋은 경기였던 것 같기는 해요. 얘도 이제 뭐 이름값은 떨어져도 좀 쏠쏠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바닥을 봤었다 그런 경기였었고, 자 크리스 세일은 올 시즌 또 이제 1.96입니다. 늘 이제 뭐 삼진 같은 능력이나 단순하게 크리스 세일은 그냥 거의 뭐 흔들림이 없어요. 사실 이제 커리어 초반이 진짜 삼진 같은 거나 엄청 대단했다가 좀 이제 부상도 있어가지고 2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돌아와서도 매우 잘하고 있다. 그냥 이런 선수여가지고 리스펙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냥 세일 나오는 애틀랜타 경기는 좋게 볼만 하다 뭐 그런 건데, 사실 근데 지금 이제 마이애미도 보면 슬라이더에 대한 대처를 조금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세일이 리그 최고의 슬라이더를 던지는 선수여가지고 슬라이더 런스 오브 에버리지 평균보다 슬라이더에 대한 대처가 어떠냐 이 부분에서 마이애미는 슬라이더 대처가 리그에서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세일 입장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세일이 맞대결상으로도 마이애미 상대를 아주 편하게 했던 편까지는 아니더라고. 그게 조금 거슬리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애틀랜타가 어제 또 드레이크 볼드윈이 또 이제 부상으로 아웃이 됐거든요. IL에 올라버렸는데, 요즘에 애틀랜타 이제 빠따 같은 거 보면은 볼드윈이 올 시즌 OPS가 지금 올슨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아쿠냐가 복귀했지만은 사실 즉각적으로 엄청 막 보탬이 됐다 그렇게 보기까지는 어렵고, 요즘에는 애들이 막 부족하니까 아조카라든지 뭐 샌디 레온 여기다 뭐 김하성 선수까지 올려가지고 사실 빠따가 좀 마이너스가 된 상태거든요 애틀랜타가. 나는 그래서 이건 애틀랜타의 빠따의 빵꾸가 조금 걱정이 된다. 그게 좀 문제 같네. 세일은 정말 믿을만한데 마이애미한테는 좀 상대적으로 별로고 마이애미가 슬라이더 대처가 좋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작용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 전 경기들에 비해서 지금 애틀랜타는 오늘은 세일이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저는 퍼스트 초이스 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 자체는 애틀랜타로 보는 거는 좋은데 조금 꼬름한 부분이 몇 개 있더라. 그런 것들 좀 경기해 보도록 하고, 사실은 언더오버도요 요즘 마이애미가 엄청 오바팀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일 경기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언더가 마주 맞지는 않다.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스크가 좀 있는. 다음 워싱턴 대 매치입니다. 라텔이랑 솜튼인데, 뭐 솜튼이라는 선수는 이제 땜빵이거든요. 요즘에 클레이 홈즈까지 이제 IL에 올라가지고 최근에 마이너에서 2경기 연속으로 막 6이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경기당 이닝 소화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꾸준하지는 않습니다. 방울도 그냥 그저 그렇고요. 그나마 뭐 강점은 제구뿐이고 스토프는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같이 워싱턴이 이런 빠따폼을 보이고 있으면은 솔직히 그냥 신인 선발 만만하거든요. 어제 막 그 작년에 나왔던 뭐 조나통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막 구위가 엄청나거나 그런 것까지 아니어서 딱 데뷔전 오픈발에 기대하기가 사실 좋은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잭 라테, 얘도 이제 뭐 늘 피홈런이 문제죠. 그나마 최근에는 좀 덜 맞고 뭐 그러고 있긴 하던데 나아지곤 있지만은 솔직히 매치가 지금도 빠따가 상승세잖아요. 요즘에 점수도 꽤나 내기도 하고. 그래서 한창 매치가 밑바닥에 있던 이런 빠따의 면모까지 지금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오바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제가 매번 워싱턴은 이제 또 이제 좌완한테 상당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리그에서 지금 좌완 상대 OPS 1등 팀이 워싱턴입니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이 신인 선수가 고전할 것 같아. 이후에도 아마 좀 머나야 같은 애들이 롱리버를 볼 거라 가지고 걔도 좌완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워싱턴 요즘 같은 빠따 흐름 그런 게 좀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매치도 오늘 올 시즌은 조금 별로다라고 할지라도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홈런의 강세는 있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보고. 그리고 라텔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맞대결상으로는 지금 매치 빠따한테는 약한 면모가 꽤 있습니다. 원래는 제구력이 강점인데 볼넷도 조금 줬었고 피안타를 높고 피장타도 상당히 높더라. 이걸 조금 더 까보면은 지금 원래 이제 매치에 남아있던 타자들, 뭐 시미언타는 강하지만은 보 비셋이나 뭐 우리 소토한테도 홈런이 있었고요. 브렛 베이티, 뭐 멜렌데즈 이런 기존 타자들한테 약한 모습이 좀 있더라. 이런 것까지 해서 뭐 라텔을 또 편안히 볼 건 아니다. 그냥 오늘 경기는 오바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다음 양키스 대 토론토입니다. 슐리틀러랑 예세비지고, 이거는 이제 2025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얘네들이 맞붙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슐리틀러가 아주 못한 것까지 아니었는데 예세비지가 너무 잘해버렸습니다. 5.1이닝 동안 삼진 11개 잡아버리면서 양키스를 압도했던 그런 피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올 시즌도 뭐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거는 예세비지는 이닝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사실 영양가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은 반대로 슐리틀러는 지금 그냥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의 슐리틀러의 지금 사이영 적수가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양키스가 딜런 시드도 털어버리면서 슐리틀러한테 더 힘을 내줬는데, 자 슐리틀러 현재 지난번 직전 경기까지 올 시즌 이제 10번의 선발 등판 동안 뭐 이닝도 60이닝을 잘 먹었고 삼진도 아마 시즌 다음일 겁니다. 이거 방어율은 이게 아마 오타니가 규정 이닝에 못 들어가지고 그런 거일 거예요. 이거는 뭐 WHIP 뭐 이거런 것도 아마 스킨스 다음인가 그럴 거고,
하여튼 이 당시에는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키 프랜차이즈 역사상 이 10경기 구간 동안 1.40이랑 삼진 65개 이상 잡은 게 처음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나긴 양키 역사에서도 이런 엄청난 소포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대단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슐리틀러의 폼이 엄청나다는 거고, 지금 토론토가 마땅히 빠따가 올라왔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건 걱정스러운 거라면은 양키 빠따가 예세비지한테 막힌다면은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예세비도 지난번 경기 한 6이닝가량 먹었을 건데 그때 이제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었긴 했거든요. 볼넷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공은 많이 던지고 있지만은 5, 6회 되니까 조금 이게 어려웠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슐리틀러가 뭐 내구성 면이나 또 양키스가 홈이라는 것도 좋고, 여기 보면 이제 홈에서의 OPS가 원정일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좌투수든 간에 우투수든 간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냥 양키스를 좀 무난히 보고 싶네요. 어제는 골드 슈미트가 좀 짧게 갔던데 아마 오드는 좀 길게 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네, 저는 뭐 양키스 쪽이나 사실 이 정도 선발 투수 퀄리티면 언더도 못 볼 게 없는데 양키 빠따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아요. 네, 일단 슐리틀러는 굳건할 거라고 보고, 언더라든지 양키 승방향 한 점 차도 요즘에 둘 다 꽤나 많은 상황이니까 이것도 말이 되긴 합니다. 다음은 켄자 대 보스턴인데요. 와카랑 얼리입니다. 그냥 이거는 켄자시티 빠따가 지금 너무 별로기는 해. 와카는 나름대로 잘 하거든요. 얘도 이제 뭐 보스턴한테 딱히 엄청 뭐 약하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 오히려 강한 편이고, 반대로 얼리는 요즘에 막 페이튼 톨리 같은 애들 얼마 전에 8이닝도 먹어주고 하는데 그냥 오락가락입니다. 좋은 날에는 7이닝도 먹지만은 그렇지 않은 날에는 적당히 뭐 한 5이닝 3, 4실점 뭐 이런 날도 있고, 그렇다고 엄청 그냥 걔 망한 경기 이런 경기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휴스턴한테 4이닝 5실점 그런 거 하나뿐이고 아주 뭐 엄청 털린 경기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애매한 선수라는 거고, 그냥 분위기로는 보스턴이 나아 보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또 이제 뭐 외야 수비 같은 거 꾸준히 좋은 거라든지 빠따도 뭐 해줄 땐 해주더라 이런 것까지 있어서 저는 상대가 와카라고 할지라도 보스턴이 역배받은 거는 그렇게 뭐 꿀리지도 않는다고 봤어요. 그만큼 켄자가 요즘 좀 빠따가 별로인 것 같고, 어제도 심지어 보스턴이 랑의 수아레즈가 일찍 내려가는데 그런 경기조차 이기는 거 보면은 저는 뭐 보스턴이 역배받은 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8.5 기준으로는 와카 생각하면은 뭐 언더도 못 볼 게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기는 켄자의 빠따 요즘에 상태가 좀 별로 같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거라서 보스턴 좋게 보도록 하고 언더도 같이 보겠습니다. 컵스 대 미러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또 이제 라이벌의식이 강한 애들인데 에드워드 카브레라랑 해리슨 경기인데 이걸 6.5를 줬더라고요. 이 경기를 6.5를 준 이유는 역시나 또 이제 바람빨입니다. 리글리 필드의 바람이 다 이제 또 역방향으로 불고, 바람이 꽤 많이 불고 돌풍일 때도 좀 많이 분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날씨 컨디션에 따라서 런이 그 마이너스 12.7%, 한마디로 점수가 12.7%나 덜 날 거라는 그런 예측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솔직히 이 정도 선발들한테 6.5는 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바람이 진짜 세면은 외야 쪽으로 바람이 안 떠가지고 그냥 다 플라이볼 널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6.5는 좀 만만하다고 보긴 했어요. 저는 일단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조금 별로다. 저는 컵스가 영입을 잘했다고 봤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3, 4실점가량 깔고 가거든요. 그게 제일 아쉬워. 기본적으로 좀 실점을 할 거다. 안 그래도 지금 미러키의 빠따폼이 되게 좋은데, 여기다가 칼 해리스 올 시즌 초반에 스타트는 좋지만은 얘도 이제 이닝 소화 능력 같은 게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서, 그리고 아마 이닝도 여태까지 이제 좀 규정 이닝도 아닐 거니까 저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컵스의 빠따 넓게 봤을 때 좀 안 좋은 시기죠. 요즘에 이제 홈에서도 지금 뭐 시리즈를 수입당하게 생겼는데, 역시나 뭐 시카고 컵스가 뭐 좋아하는 상대로 홈일 때는 그래도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해리슨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 사실 바람의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6.5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막 스킨스랑 휠러가 붙어서도 6.5로 안 주는데 이런 애들한테 6.5는 저는 뭐 오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역배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드워드 카브레라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미러키를 이겨나갈 만한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빠따 분위기도 미러키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 맥그리비랑 머진스키인데, 자, 맥그리비가 지금 WHIP가 전체 4등입니다. 원래 그 전부터 볼넷 같은 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51.1이닝 동안 피안타도 34개로 이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보니까 뭐 바윗 같은 것들도 훌륭하고 약간 뭐 운빨이 따른 것 같긴 한데, 사실 자체적으로 상대를 막 윽박지를 수 있는 그런 피칭 능력 이런 것까지는 없는 선수기는 해요. 삼진은 되게 적어. 그러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데 꽂을 줄 알고 범타율도 좋다. 그래가지고 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경기 때는 하드히트를 11개나 맞았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1실점에 그쳤고, 뭐 수비도 뭐 또 도와줄만 하니까 일단은 맥그리비는 저는 이거는 좀 과하다고는 볼지라도 세인트루이스는 충분히 그 전부터 유명한 좀 유망주였었고 내보낼 만한 선발이라고 봤고요. 머진스키는 이제 5이닝 정도 한 6이닝 정도 그렇게 하던데,
사실 근데 같이 이제 올라오는 브렉스나 에이크래프트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봤었죠. 저는 지금 현재 피츠버그 로스터에서는 좀 만만한 선발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 뭐 좋은 날에는 5, 6이닝을 그냥 무난하게 막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맞대결상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6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홈인 것도 좋고. 그냥 나는 세인트루이스를 좀 좋게 보고 싶어. 선발 차이도 꽤 있는 편이고, 사실 지금 양팀 다 빠다가 그렇게 막 쓸만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도 세인트루이스가 앞선다. 뭐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세인트루이스 쪽 7.5 기준으로는 보니까 뭐 세인트루이스도 이 머딘스키의 주력 구종 중에 하나의 스플리터한테 조금 약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언더도 보고 싶긴 한데 뭐 맛은 없어요. 그냥 세인트루이스 맥그리비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 정도입니다. 배당 대비 괜찮다, 그 정도. 그리고 샌디에고 대 다저스, 바스켓스랑 오타니인데, 바스켓스는 그래도 좋은 쪽에 있다고 봐야겠죠. 작년보다 구속도 많이 올랐다. 그냥 샌디에고 와서는 안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키 시절보다는 그래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뭐 홈이랑 원정 편차, 낮 경기나 밤 경기의 차이 뭐 이런 거 상으로는 내일은 좀 좋을 수 있는 조건이죠. 홈일 때 좋고 밤 경기 때 잘한다. 그래서 일단 뭐 얘도 뭐 다저스 상대 전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뭐 볼 거는 많이 없는데, 다저스한테는 그래도 좀 고생했던 편이긴 했었어요. 그래도 요즘 폼 자체는 괜찮은 시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반대로 오타니, 아직까지 이제 규정 이닝은 아니지만은 그냥 역대급 페이스예요. 0.82 정도로 작년에는 뭐 타자로서는 뭐 MVP까지 봤더니 선발로서는 사이영을 노리고 있다, 뭐 이 정도인데, 글쎄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경기 샌프란시스코를 7이닝 동안 피안타 4개로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압도적인 면모가 있는 선수죠. 사실 저는 투수로서의 재능보다는 타자로서의 재능이 좀 더 높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올 시즌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시리즈가 되게 치열해요. 둘 다 막 한 점 차 게임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찬스 같은 것들도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던데, 저는 어제 그 전날 야마모토 대 키니 붙는 이 시리즈, 그거보다는 이게 캐닝이랑 에미슈언이면 그냥 오바 보면 편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애들이면 오바 못 보죠. 그냥 7.5여도 언더 보고 싶고, 치열한 만큼 쉽지는 않을 거다. 당연히 모타니 쪽이 유리하겠죠. 다드승이나 뭐 한 점 차 게임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리 큰 맛까지는 없는 이런 게임으로 보겠습니다. 천사 대 어슬, 코아노비치랑 에런 시발레입니다. 코아노비치 요즘에 조금 안 좋아요. 사실 올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방어도 되게 좋아졌고, 작년에 문제였던 볼넷이나 피홈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 좋게 보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피홈런도 문제고, 볼넷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상대한테 출루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싱커 같은 게 구속도 잘 나오고 날카롭다, 그런 게 있었지만은 상대가 공략을 뭐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코아노비치를 그렇게 막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슬엑스 빠따도 무서운데. 그리고 에런 시발레, 저는 이 친구의 커터 같은 거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자, 올 시즌 커터 1장은 슐리틀러입니다. 근데 2등이 에런 시발레거든요. 이외에도 패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지만은, 에런 시발레는 올 시즌 그냥 당연하게도 뭐 되게 좋은 시즌이에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본인의 가장 큰 장점, 커터가 되게 좀 잘 살리고 있는 이런 시즌이다. 그러다 보니 방어도 지금 훌륭하고, 나는 얘는 2이닝만 더 먹었으면 좋겠어. 매번 이제 5이닝 정도에 그치던데, 한 6, 7이닝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에런 시발레는 본인이 잘하는 거 잘 살리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천사는 이런 그러면 커터라는 구종에 대해서 뭐 플러스 4.1 정도로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압도적이지도 않기는 하거든요. 그냥 요즘에 천사 빠따가 너무 별로인지라서, 그나마 어제는 조금 쳤지만 이거는 너무 뭐 빠따도 그냥 원사이드로 흐르는 게임이었다. 14대 6에서 6점 낸 건데, 그거는 사실 뭐 천사가 뭔가 유의미한 이런 빠따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뭐 코아노비치 대 시발레 구도면 선발도 에런 시발레 쪽, 빠따적으로도 지금 천사가 이런 조건까지도 좋지가 못합니다. 저런 것까지 해서 어슬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5 기준으로는 만약에 코아노비치가 조금 하면은 언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천사가 빠따가 별로라서 그래요. 이 경기도 언더 보는 이유는 그냥 천사가 못 쳐가지고, 그거라 가지고 오히려 그냥 어슬 쪽 보는 게 낫긴 낫겠죠. 자, 이어서 또 이제 NBA 해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대 샌안토니오 2차전입니다. 저번 게임은 아주 레전드였었죠. 2차 연장까지 간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샌안토니오가 이겨버렸던 그런 게 있었는데, 둘 다 뭐 업템포 좋아하고 이래서 나도 오바가 날 줄 알았는데, 사실 정규 시간에는 100일 대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페이지도 93으로 슬로우 템포로 찍혔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스탯 같은 거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웬벤야마가 이제 코트 위에 있을 때, 그때는 오클라호마의 이런 슈팅을 31개 중에 11개, 35.5%로 제한을 했다. 림에서는 21개 중에 9개로 잘 통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웬벤야가 없을 때는 페이스존 안쪽에서 13개 중에 8개, 그만큼 오클라호마가 웬벤야가 없을 때만 활개를 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지난번 경기 웬벤야마가 뭐 리바운드도 24개에다가 블락 3개에다가, 이거뿐만 아니라 그냥 오클라호마 애들이 림 안쪽으로 접근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 그만큼 웬벤야마의 존재감이 확실했다는 건데, 여기다 뭐 하퍼에 3개, 하퍼에 7개의 스틸까지 이런 거까지 곁들여가지고 샌안토니오가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제 캐슬의 턴오버가 11개나 있었다.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디에런 팍스가 좀 중요해졌습니다. 저번 경기 때 캐슬이 11개나 턴오버를 범한 거는 원래부터 오클라마가 스틸을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려면은 캐슬이 있어야 된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여기에 이제 오펜스 부분에서 팍스가 있었을 때 턴오버 비율입니다. 공격에서의 턴오버. 이거를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두 개를 다 봤어요. 보면은 정규 시즌에 이제 팍스가 코트 위에 있을 때가 턴오버가 거의 뭐 한 3개가량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와서는 거의 뭐 한 4.7개랑 차이가 나버려요. 이렇게 캐슬이 이제 메인 볼 핸들을 넣을 때 이럴 때는 리스크가 상당하고 그나마 팍스가 있어야지 턴오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뭐 오클라마가 워낙에 좋은 수비팀이니까 팍스도 고전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될 거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뭐 더블 핸들 넣을 때 이럴 때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클 입장에서는 답답할 만한 게 스가가 참 에이스인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유독 작아졌다. 이번 시즌에는 그 전까지는 별로 안 그랬는데요. 올 시즌 오니까 막 사실 30득점 이상 받고 이런 경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가가 물론 본인이 크게 활약을 안 해도 뭐 다른 애들이 잘해줘가지고 이긴 경기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번 경기 때는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별로 잘하지가 못했었고 그나마 옆에서 제이더비 뭐 26점 도와준다든지 그렇다고 야투율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뭐 카루소를 좀 비워 놓으니까 3점을 8개나 터뜨렸다. 이런 거는 좀 엑스펙터였겠지만은 사실 다시 붙으면은 카루소가 이런 활약을 또 할 수 있냐?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나는 좀 구조적으로는 세나토니오가 낫다고 생각을 해. 정규 시즌 4대1로 이긴 이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내일 관리 팩팍스가 돌아오느냐가 문제인데 돌아온다면은 턴오버 같은 게 개선되면은 저는 세나토니오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번 경기는 그리고 양팀 다 너무 야투가 별로였거든요. 2차 연장 가가지고 겨우겨우 오바가 났는데 저는 다시 붙으면은 이번에도 한번 오바 쪽으로 보고 싶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오바보다는 그냥 게임 구도상으로는 세나토니오가 좋아질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다. 5.5 프렌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